KKMD 841화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 번역 파리 에어쇼 2025에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낙스 선보인 한국 미중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국가 될 가능성 높다?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1년 전이었다면 저도 국뽕 유튜브 영상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치부했을지 모를 정도로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세계 항공 우주 업계에서는 꽤나 진지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하 SCMP는 파리 에어쇼 2025에 KF-11, FA-50 그리고 차세대 무인 전투기 6카브 등을 전시한 한국 항공우주산업 신동학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보유 국가가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차이점부터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들은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항전 장비 성능 때문에 장거리 공격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결국 근접전이나 시각적 전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와 우수한 기동성이 기본 성능으로 요구되었죠. 하지만 5세대 전투기는 수백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탐색할 수 있는 A사 레이더와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 등 고성능 항전 장비 및 센서를 갖추고 이들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융합하여 파일럿에게 하나의 그림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뛰어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5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먼 거리에서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선제 공격으로 일격 필승 하는 개념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차이점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에 비해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의 차이점은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무인기와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하여 5세대 전투기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보다 강력하게 진화시킨 결과물을 6세대 전투기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파리 에어쇼 2025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참여했고 해외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학 부사장이 중국계 매체 SCMP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SCMP는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2025년 6월 20일 South Korea set to join global race to develop 6th generation fighters.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 합류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J-36 시제기를 테스트 비행시키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첨예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 전투기들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심의 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중국 SCMP가 2025년 6월 22일 보도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능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MP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의 항공우주기업 카이의 한 고위 임원은 한국이 중국, 미국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들이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에 맞춰 자신들의 전투기도 개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우주 분야 고위 임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최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해외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학 부사장은 파리 에어쇼 2025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와 무인기 등 이번 행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 전환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중국이 6세대 전투기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 역시 6세대 전투기를 향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잉과 6세대 전투기 개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주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에어쇼인 파리 에어쇼 2025에서 카이는 최신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FA-50 경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무인 전투기 이하 6하브를 선보였다. 파리 에어쇼에 등장한 KF-21, FA-50, 6하브들은 각각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는 카이가 차세대 공중전의 핵심 요소인 유무인 복합체계, 즉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유인 전투기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 위해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KF-21은 한국 최초의 국산 4.5세대 전투기로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부분적으로 적용된 스텔스 설계는 곧 5세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며 신동학 부사장은 KF-21의 개발 과정이 5세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카이는 6세대 전투기 성능의 기반을 구성하는 제품들을 전시했다고 신동학 부사장은 말했다. 특히 무인기의 경우 여러 목적을 위해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KF-21 보라매가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기능이 고려된 전투기라는 점과 다목적 무인 전투기를 제어하는 인공지능 파일럿 소프트웨어의 등장 덕분에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6세대 전투기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기종들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신동학 부사장은 카이가 올해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에서 다목적 무인기 AAP의 비행 장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학 부사장의 설명은 이어진다. 6세대의 개념은 KF-21의 설계에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KF-21에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적용하는 것으로 2030년경에 구현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다목적 무인 전투기와도 연동될 것입니다. 6세대 전투기 개념은 아마도 2030년대 중반쯤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쟁 중인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 시점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신동학 부사장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개발이 유인 전투기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유인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과 공격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등 무인 항공기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강조되면서 유인 전투기 개발은 점차 무인기를 통제하는 기능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학 부사장은 카이가 통신위성을 기반으로 지상에서 공중, 심지어 우주까지 초연결된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항공기 개발 그 자체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확보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확장된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다소 어렵고 벅찬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KF-21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직접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최초 개념 설계 단계부터 전투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6세대 전투기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예상보다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2030년대 어느 시점에 중국판 6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들의 영상은 작년 말에 처음 등장했는데 수직 미익이 없어 은행잎에 비유되는 삼각형 모양의 항공기가 중국 최고의 항공우주 회사 중 하나인 청두항공공사 본사가 있는 청두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전투기의 일련 번호는 향후 제식 명칭이 J-36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청두항공공사의 자매회사인 선양항공공사 공장 근처에서 V자형 날개와 쌍발 엔진을 특징으로 하는 또 다른 항공기가 촬영되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항공기에 임시로 J-50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소셜미디어에는 J-36의 성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진과 영상이 추가로 등장했는데 그 중에는 역대급으로 선명하게 J-36의 착륙 순간을 포착한 것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제약으로 차세대 공중우세 NGAD 프로그램이 폐기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일축하며 미 공군이 2030년대 실전 배치하려 계획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F-47 계약을 보잉과 체결했다. 그러나 미 해군용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FAXX는 F-47 개발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예산 삭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다. 한편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을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도 미래 전투항공 시스템 FCAS라는 이름으로 자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두 프로젝트 모두 2030년대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희토류 광물 수출 규제 강화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SCMP의 질문에 신동학 부사장은 희토류 광물이 필요한 부품은 카이 전투기의 부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답했다. 회사 차원에서 중국 희토류 광물 수출 제한 문제를 검토해봤는데 전투기 제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실제로 희토류 광물이 필요한 부품은 항전 장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으며 대체 부품과 다양한 공급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SCMP가 2025년 6월 22일 보도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6세대의 특징을 일부 보유한 5세대 전투기, 즉 5.5세대 전투기로 개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체 구조 및 스텔스 설계, 각종 항전 장비 및 센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각종 첨단 무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번역한 중국 SCMP 기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해외 군사 전문지들 역시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인공지능 AI의 통합과 신형 엔진의 개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카이 신동학 부사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가 직접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과 신형 엔진이라는 분야를 장기 과제로 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여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뜻이죠. 물론 기술 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만큼 해외 수출에 제한이 있을 것이 분명하고
가격 역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랑하는 미국의 F-47, 유럽의 G캡, FCAS와 경쟁하기에는 충분하고 넘칠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지닐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같은 등급의 서방 4.5세대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장기 과제로 진행시킨 인공지능 통합과 신형 엔진 개발을 국내 기술로 완료하게 되면 차후 국산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SCMP 기사와 신동학 카이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읽으며 제 나름대로 추론해본 내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